예. 이제는 열이 굿즈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에 규탄 성명을 발표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요. 취임식 때 함께 손잡고 입장했던 국민 희망 대표들에게 윤 대통령이 기념 시계를 직접 선물했습니다. 이게 뭐 날짜 또 이거 뭐 숫자 이런 거 좀 빼고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마침 이게 기념품이 처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호로 받으시는 겁니다. 다들 그 취임식 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열심히 할게 할아버지가. 안내 가야지. 아니, 일하다가 한 번씩 가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방송에서 청와대 보여줬습니다. 진짜로 보고 여기서 보니까 비교하는 거 있죠. 소박하고 아름답다. 본인을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했네요. 구자영 처장. 네. 대통령 이름단 시계가 나오긴 한 거 보니 이제 대통령이 진짜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희망 대표단 취임식 때 참석했던 인물들을 대통령실을 초청해서 직접 기념품 시계를 선물했는데 배우 오영숙 씨는 청와대를 보고 여기를 보니까 참 소박하고 아름답다. 시계를 받으면서 이런 인상평을 남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최근 보이는 행보를 보면 예. 참 이렇게 소탈하고 상당히 좀 실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청와대 이전 이후에 이제 오늘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식 뭐 그 AS 애프터 서비스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시에 20대 대통령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하는 20명의 이 대표와 함께 이 취임식장에 올랐거든요. 그 이제 20명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서 이 기념품으로 제작한 이 대통령 시계도 선물하고 또 그리고 이제 오찬도 함께하는 모습인데요. 예. 이제 이런 모습이 윤석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고 또 이제 함께 이게 뭐랄까 집무실도 보여주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과거 같으면은 집무실에서 저렇게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영빈관에 초청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영빈관을 이제 국민 품으로 돌렸기 때문에 아마 집무실에서 직접 손님을 맞고 집무실을 이렇게 안내하고 뭐랄까요 이제 새로운 모습이 이제 많이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시기와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장 변호사님. 일단 이른바 윤석열 시계는 날짜 숫자가 다 빠졌고 앞면에 대통령 윤석열, 뒷면에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이 취임식 혹은 그 인수위 때부터 본인이 썼던 이 문구를 새겨 넣었는데 문 대통령 시계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시계 뒷면이 있었고 당시에 뭐 인이 굿즈라고 해서 문 대통령 시계도 굉장히 좀 온라인상에서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시계가 이제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새 정부가 취임한 것이 정말 실감난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예. 대통령 시계 하면 대통령실에서 만드는 기념품 중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것일 텐데요. 특히 이제 이게 화제가 되기 시작했던 건 사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제 문재인 시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인이 시계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기념 시계는 시중에서는 돈을 주고 뭐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기념 시계를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중고 거래에다가 판매를 했을 때 그때 그 당시에 가격이 막 70만 원대까지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시계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대통령 시계의 운명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좀 연동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서 지지율이 좋을 때는 그 기념시계도 인기가 있다가 근데 또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또 기념시계가 또 인기가 없어지거든요. 예.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의 인기가 어떻게 될지가 또 우리 국정 운영이 잘하고 있는지에 또 어떤 반증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계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봉황문이 새겨놓은 것만 같고 전반적인 느낌은 또 비슷한 듯 다른 듯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이 취임식에 참석했던 국민 대표들에게 기념품인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6시부터 대통령 청사 잔디마당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이 만났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고요.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driving growth and opportunity for all.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련 일정들이 많은데 저에게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도훈 의원님,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개된 걸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이 편말이 바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 문구, 뭐 본인이 이제 윤 대통령이 이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뜻이 좀 담겼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심각한 얘기하다가 살짝 이제 조금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하는데 The buck stops here 굉장히 이제 낭만적인 문구지만 저 안에는 굉장히 무거운 그 주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 그 말을 한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트루먼 대통령이 졌던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은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이든 가장 그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사형 선고 그 명령 집행입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2차 대전을 종결하기 위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독하죠. 누가 그렇게 대양 그 살상 무기를 한번 써보고 싶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그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바로 스탑 히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우리가 핵을 확장 억제 정책에 그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핵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강력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 팻말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 이 편말 말고 사실 윤 대통령 집무실 뒤에는 토리와 써니와 안고 찍은 사진들. 일하다가 한 번씩 봐야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나중에 기회 봐서 한번 대통령 집무실에 데려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진과 편말. 사실 이제 용산 시대가 열렸고 대통령 집무실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진부터 액자, 편말까지 하나하나 다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그 5대 기업 총수들과 윤 대통령이 조금 전에 대통령실 광장에서 중소기업 대회를 개최했다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손준석 국장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고 이 인물들이 또 막걸리를 만찬주로 사용한다. 뭐 여러 가지 뒷얘기들 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대기업 총수들이 오늘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창립 60주년 행사 겸해서 하는 건데 저런 이 중소기업 행사에 저렇게 참석한 거 처음 있는 일이죠. 최근에 어쨌든 이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가 밀어주고 민간 주도의 성장을 한다라는 그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벌 기업들로서는 여러 가지 기대감도 또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큼 중소기업과의 어떤 상생 협력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5대 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오늘 뭐 조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587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4대 그룹이 한다.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LG나 SK까지 포함하면 거의 700조에 가까운 투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 삼성,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그럼 뭐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또 의식을 하고 이미 뭐 준비된 것이긴 하겠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리를 깔아주고 민간주도 성장을 좀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국내 투자를 대규모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거의 뭐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가까운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힘도 실어주고 앞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들도 더 노력하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같은 것들이 오늘 행사 참석에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용산청사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참 숨가쁘게 돌아갔는데요. 곧 임기를 마치는 국회의장단을 윤 대통령이 어제 접견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였는데 그 어제 만찬 현장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여기 윤 대통령이 사인 하나만 드리는데 제가 뒤에다가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부럽습니다. 만찬을 뵙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도 후반기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기게 되는데 뭐 협치 얘기도 했고 내부 소통 얘기도 했지만 특히 남녀 갈등, 젠더 갈등 지적에 대해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시야가 좁았다,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 일종의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혹은 그 앞서 대선 후보 기간에 대한 비판이자 앞으로 좀 보완하겠다. 저 말 좀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어제 그 만찬 과정은 사실 시종일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굉장히 또 뼈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 김상희 부의장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유감스러운 지점은 젠더 갈등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대선 과정이나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그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 내각에 좀 여성 인재가 너무 등용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꼬집는 얘기들을 나눈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은 여러모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자신의 시야가 좀 좁았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여성들을 더 등용하기 위해서 더 폭넓게 대해보겠다, 그리고 크게 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이 이제 얼만큼 실천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젠더 갈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드시 오늘 대통령 말씀처럼 더 크게 보시고 더 관련된 정책들을 좀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진복 정무수석의 모습도 잠시 만났고요.